여수 윤활유 창고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창고 근처에 주유소와 아파트가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뻔한 아찔한 화재였습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화재가 적지 않지만 소화기조차 없는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광주 군공항이 무한으로 이전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시 공무원이 지역을 방문해 여론을 광주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 임성에서 보성을 잇는 철도가 전철 노선으로 추진됩니다. 남해안철도 전철화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판정을 받아 오는 2022년 완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영암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이번에는 여수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3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힌 가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시커먼 연기 사이로 소방 헬기가 지나갑니다. 27일 오전 10시쯤 여수시 율천면의 한 윤활유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의 가구점과 창고 등 5개 동이 전부 타버렸습니다. 특히 윤활유 드럼통 1000여 개가 타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창문으로 불꽃이 약간 일고 이제 좀 검은 연기가 많이 나왔고, 근데 이 차를 돌렸어요. 회사 앞까지 오는 한 2분 걸렸거든요.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2분 후에는 완전 거의 다 붙었던 거예요. 이렇게 확진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 근데 붙고 나니까 조금 무서웠습니다. 불이 난 장소 인근 주유소와 아파트 등으로 불이 번질 것이 우려되면서 소방서는 헬기와 펌프차 등 장비 46대와 인력 11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한때 불길이 거세지면서 인근 가구 공장으로 불이 번졌고 소방서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여수시는 대피 문자를 보냈습니다. 3시간 만에 불은 잡혔지만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용 윤활유 취급업체 창고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창고 인근이라고는 확인됐는데 창고 내부인지 지금 그 건물 사이 외부인지 그거는 아직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영암의 한 창고에서도 불이 나는 등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활유 창고 화재로 매캐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화재 지점 일대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긴급 문자를 보냈고 한전은 인근 건물의 전력을 차단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컸는데요. 화재 지점 100m 인근에는 주유소가 있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뻔한 아찔한 화재였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 헬기와 소방차가 대거 투입됐지만 불길은 계속해서 치솟았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초동 진압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200m 인근에는 야산이 있어서 불길을 빨리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지만 불이 시작된 지 1시간여 만에 옆 건물까지 번졌습니다. 여수시는 시민들에게 긴급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는 사람은 길을 우회하도록 하고 인근 주민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혹시 모를 2차 사고에 대비해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불이 전기줄을 타고 번질 위험이 있어 전력을 끄는 겁니다. 화재 지점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한동안 아파트와 상가 건물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적잖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아파트 단지를 뒤덮는 상황에서 전력까지 차단되자 불안감은 컸습니다. 공포에 대한 연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50년 동안. 그래서 너무 놀라고 근데다가 이제 편의점도 전기도 나가고 해가지고 더 놀랐어요.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다가 잠깐 지금 벗은 거거든요. 눈도 따갑고.
화재 진압을 하는 내내 가슴을 졸인 건 화재 지점 뒤편에 있는 주유소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주유소를 등진 상태에서 불면서 피해는 면했지만 유류 저장고까지 불이 덮쳤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화재였습니다. 그 불난 장소가 윤활유가 있었던 장소라 그게 폭발해가지고 주유소까지 이게 터질 것 같아가지고 엄청났어요. 그리고 불길 자체가 떨어져 있어도 그게 뜨거운 열기가 이게 올라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창고에 있던 윤활유 천여통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이번 화재. 적지 않은 재산 피해와 더불어 수많은 주민과 상인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불이 쉽게 옮겨 붙는 데다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옮겨 붙는 속도도 빨라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전남에서는 산업단지는 물론 주택 화재도 적지 않지만 소화기조차 없는 곳이 많아 오히려 불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기와 집안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건물 외벽은 새까맣게 그을린 채 주저앉았습니다. 2달 전 신안 장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전선에 불꽃이 튀어 화재로 이어진 겁니다. 지난 5월 목포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집주인이 전기장판을 켜놓고 잠시 외출한 사이에 불이 난 겁니다. 11월 달에 접어들면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 다가오면서 난방 기구하고 전열 기구를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사용 안 할 때는 전원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미처 깜빡하고 차단 않고 그냥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외출하실 때 이로 인한 과열로.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화재 현황을 살펴봤더니 전체 화재 건수 7,900여 건 가운데 주택에서 난 불이 20%를 차지했습니다. 부주의가 4,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이 각각 1,600여 건과 70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주택 화재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늘어난 47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택의 경우 대부분 소방시설이 미흡해 화재 위험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일반 주택도 소화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 수준. 소방당국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자발적인 동참이 소방시설의 보급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소화기와 주택가정 경보기가 각 가정에 없는 곳이 많습니다. 각 가정에서 소화기와 주택가정 경보기를 구입하셔서 비치하시면 초기 화재를 발견해가지고 대피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와 방심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화재. 사소해 보이는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갖고 있는 만큼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겨울엔 얼마나 많은 화재가 발생할까요? 최근 5년 동안 수치를 살펴보면 겨울철 화재는 연평균 946건이 발생했고 전체 화재의 35%를 차지해 사계절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절적 특성으로 바람이 많고 건조하며 난방용품 등 화기 사용량 증가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겨울철 화재 위험성 때문에 소방본부에선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며 화재 취약 대상별 맞춤 특수 전략을 통해 지역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문제는 형식적인 점검과 고질적인 안전의식 부재로 인해 계속되는 화재 사고를 막을 수 없을 만큼 소방시설 기준과 점검 체계도 강화,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올 겨울도 어김없이 화재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화재 예방은 단순히 소방 관계자들만의 몫은 아닌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화재 예방. 우리 주변의 화재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겨울철 화재 예방을 최선임을 명심하며 올겨울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해마다 지역 내 시군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데요. 고흥군의 부적정 행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관실은 지난 9월까지 과거 3년 동안 고흥군 본청과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부적정 행정행위 6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을 검토 없이 설계업체에 맡기거나 납품 지원 배상금 4억여 원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투자심사 없이 예산 225억 원을 편성하고 승진 대상자 가운데 2, 3순위 후보를 먼저 승진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84명을 주의 등 신분 조치하고 관련 예산 19억여 원을 회수 등 재정상 조치했습니다. 그동안 단선철도로 계획돼 건설 중인 목포 임성에서 보성 간 철도가 전철 노선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목포에서 보성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판정을 받아 오는 2022년 완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철도는 부산에서 순천까지 복선 전철화가 완료됐거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에서 보성까지는 단선 비전철로 추진돼 왔습니다. 이번 적정성 판정을 통해 목포에서 보성까지 노선도 복선 전철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공을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내년 하반기 일반 철도와 전철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오는 2022년 말까지 완공해 2023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남해안 철도가 완성되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대 왕래가 가능해집니다. 전남 청년 구직활동 수당이 앞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849명의 미취업 청년을 선발해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 사용 비율이 저조해 내년부터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도와 시군 매칭 사업으로 변경해 진행하고 지원금 일부를 전남 지역 화폐로 지급해 지원금의 전남 지역 사용 비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난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과 합친다며 대대적으로 알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도 함께 무안으로 이전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시 공무원이 무안 지역을 1년여 동안 몰래 방문해 지역 여론을 광주시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정훈 무안군의회 의장을 만나 무안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시끄러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 내부적인 일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무안군에 지금 발전 요소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 그 필요 없는 군공항 이전 문제가 돼가지고 필요 없는 에너지를 상당히 우리가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군공항 이전 문제로 조금 지금 논란이 있고 우리 지역 사회가 좀 술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반대 이유가 있거든요. 그 반대 이유는 첫 번째 뭐 소문 말할 것도 없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80%가 넘는 관광하고 축산 단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시다시피 우리 국제공항 주변으로 우리 229km 되는 그런 니아시스 안에가 우리 모든 관광시설 다 있어요. 중요한 갯벌이라든가 노을길이라든가 우리 톱모래 해수욕장이라든가 골프장 두 가지 골프장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우리 축산세가 전라남도에서는 그래도 한 5대 축종 중에서 우리 무안군이 거의 5, 6위 정도 되는 그런 축산 단지입니다. 거기가 한 80%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무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남권의 거점으로 있는 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제 내지는 산업 구조가 붕괴될 위협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우선 반대를 위한 어떤 더 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그런 반대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강주시가 저희들은 다만 좀 조용히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을 1년에 걸쳐서 18차례 정도 이렇게 방문하시고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 전적으로 본래 이제 무안, 해남, 영암, 신안 4개 지역을 예상적으로 한다고 본인들은 그러거든요. 근데 1년에 일들을 보면 무안군에다가 뭐 타겟을 두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들도 더 강화할 거예요. 우리 범대책 국민 반대대책위원회하고 저 의회가 있는 역량 총동원을 해서 막아낼 겁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막아낼 것이고요. 주변에서 관련 없는 이제 우리 인근 지역입니다. 이 군공항을 이전을 막는 것은 우리 무안군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남권의 발전에 크게 지휘한다. 우리 서남권의 발전에 다른 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거점 산업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MRO 단지라고 여러 지역에서 공항이 있는 각 나라에서 그걸 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을 받는 그래 MRO 항공 정비 특화 단지를 지정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거기다 MRO 산업이 들어오면 우리 무안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서남권 이 반도 이쪽이 다 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군공항용은 당연히 그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우리 국민과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막을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저희들 대규모 부탄대도 가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강주시가 우리 무안 부분을 타겟을 두고 추진하는 것과 또 우리 군민의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 그 생각과 괴리가 있다. 그거는 정말 왜곡된 자기들만의 논리입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강력하게 반대할 겁니다. 계절이 바뀌기 전에 날씨가 많이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사이로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아마 아침마다 옷차림 하시기 불편하실 겁니다.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3도에 그치며 평년 수준을 밑돌겠고요. 낮 동안 맑은 하늘에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맑겠지만 반대로 동해안은 차차 흐려지면서 비가 내립니다. 특히 수요일 밤부터 강원 산지에는 다시 한번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최고 30cm의 폭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휴일에도 전국에 비가 예보돼 있는 가운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뚝 떨어져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여수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해상 케이블카 운영사가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면서 사회 환원을 약속한 공익기부금을 수년간 납부하지 않아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14년 매출액을 기부하는 약정 체결 후 2017년부터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수 해양 케이블카를 둘러싼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동용 변호사, 김판진 초당대 경영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수와 여수해상케이블카에서 이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협약이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협약이었는데 이 협약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고 들었어요. 예. 어쨌든 해상케이블카 사업자 측에서 이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2014년도에 협약이 체결됐고 매 분기별 매출의 3% 정도를 기부금으로 내놓겠다 이런 거예요. 구체적 협약도 체결됐고 액수도 되어 있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재소전화해도 했었습니다. 재소전화해란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뭔가 확정력이 있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걸 미리 받아두는 거거든요.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거까지 받아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해상케이블카가 2015년, 16년도에는 기부금을 납부했지만 17년도부터는 납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법률적인 그 분쟁들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수시에서 최근에 재소전화에 따른 기부금의 납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 여수시 인재 육성 장학회에다 그 돈을 내라라고 요구를 했더니 해상케이블카 쪽에서 그럼 만약에 기어이 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별도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낼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들이 재단 만들어서 거기다 넣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여수시도 그렇고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상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분쟁이 일고 있고, 그 해상 케이블카의 부도성을 강하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 그 여수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추가적으로도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2018년도에 전라남도의 통계 그 발표에 의하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남도 22개 시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2017년도에 한 5,080여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수입액은 이제 그 개인 사업자를 제외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그 사업장을 제외하고 약 한 918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이 됐고요. 가장 많이 찾은 곳은 그 순천만 국제정원, 순천만 습지 한 600만 명이 찾았고요. 가장 많은 그 매출 수입을 올린 곳은 바로 그 여수 해상 케이블카 약 한 24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려서 지역 소득 창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여수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해상 케이블카, 여수 해상 케이블카 관련해서 그 최근에 공익기부금 미이행과 관련해서 많은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수시에서는 해상 케이블카 성공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또 행정이 지원이 되고 여수 시민들은 또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성공을 이렇게 기원을 했는데, 그 당연히 내야 될 그런 공익기부에 대해서 미이행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그 여수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금 이슈화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뭐 정상적이다, 어떤 뭐 정당하다, 뭐 합법적이지 못하다를 떠나서 여수시와 사측의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문제 해결을 찾아야 될 거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적인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기까지 여수시의 어떤 그 행정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그 비판을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이제 여수 해상 케이블카 상황에 대해서 두 분께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케이블카 업체에서 이처럼 시의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대체 뭡니까?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여수시가 이제 그 언론 보도 이후에 사측에 대해서 이행을 좀 이렇게 독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측에서는 그 이행 관련해서 명확하게 어떤 이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자신들의 그 생각을 전달을 했다고 그럽니다. 법원의 결정이 이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의해서 재소전 화해라는 그 판결이 이제 났기 때문에 여수시는 사측에 의해서 공익기부금 기부를 이행하라고 독촉을 했는데, 사측에서는 그 미이행의 이유를 바로 그러니까 현재 그 기부금 규정을 들고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기부금법 규정을 보면 그 기부자의 자발적 의사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름으로 여수시에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업체 측에서는 굉장히 감정이 좀 골이 깊은 것 같은데요. 이제 그 해상 케이블카 이제 그 준공 시 여수시 측에서 굉장히 가혹하리만큼 많은 것을 이렇게 주문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가 많이 발생했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측에서는 이와 같은 자신들의 그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어떤 문제 해결이 쉽사리 해결될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법적 대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기탁을 강압할 경우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까지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지역 협력 사업 계획서를 내는 건 법이 정한 절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역 협력 사업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광양의 경우 LF 스퀘어가 처음 들어올 때도 지역사업 협력 계획서라고 하는 것들이 그 제출이 됐었고 거기에 보면 앞으로 18홀 골프장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150객실 이상의 호텔을 만들겠다. 그리고 5년 이내에 현지 법인화하겠다 하는 등등의 약속들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업의 인허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고요. 이건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수 해상 케이블카와 관련한 것들이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해박서를 통해서 이익금의 3% 정도를 기부금으로 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거를 단순한 해박서에 도장만 찍은 게 아니라 재소전 화해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재소전 화해 형태로 작성을 한 이유는 이 자체가 만약에 니들이 이행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바로 여수시가 강제 집행이 가능한 법적인 그 토대를 준비를 해둔 거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 재소전 화해를 할 때 그 해상 케이블카 쪽에서 서울에 있는 아주 큰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 로펌을 선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소전 화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뭐 본의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말도 안 되고 그때 그게 본의가 아니었으면 사업 허가가 안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좀 지적해 봐야 될 것들은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해요. 근데 주차장이 그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그 지점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했죠. 그래서 그 돌산공원하고 자산공원 일부 부지를 매각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준공을 위해서 오동도 입구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임대차 계약도 체결해 줬습니다. 이거는 그 공원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해준 거거든요. 이렇게 이걸 해주는 대가로 그 기부금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의 약속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잘 되면 잘 좀 드려볼게요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법적 의무가 발생한 거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당시 여수시의회에서도 이 기부금 그러니까 그렇게 주차장 부지의 확보를 위한 용도 변경과 기부금을 수령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조례로 만들어서 법적 근거들을 다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서 더욱이나 거기에서 나온 기부금은 다른 용도로 못 쓰게 관광 활성화에만 사용하도록 그 사용처도 한정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뭐 새로운 관광 사업을 위해서 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걸 타 지자체 우리가 모범을 보여보자라는 굉장히 의욕적인 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고 그 준비를 철저히 해온 거예요. 그 준비를 철저히 해오는 과정에서 재소전 화해까지 됐고 근데 이제 와서 해상 케이블카가 못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약속 위반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재소전 화해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건 제가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미 협약을 체결했고 재소전 화해까지 했다면 이행해야 합니다. 그걸 소송을 통해서 한다 한들 한번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그 약속 자체를 깰 근본적인 문제에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약속을 어길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상 케이블카 하는 건 사실은 시간을 끌거나 좀 막 우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들이 내놓은 게 그 기부금을 우리가 장학재단을 별도로 만들고 거기에 기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장학재단 자체는 그 교육부나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재단이 만들어지고 그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그 감시를 받고 합니다만
그러나 당초 기부금 자체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여수시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수시가 요구하는 대로 그 여수시 인재육성재단에 기부를 하는 게 당초의 취지에 맞고 법적 의무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송에서는 그 여수시가 이길 걸로 저는 봅니다.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이제 해당 기업의 마인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수 시민들이 상당히 좀 흥분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을 해놓고 뒤에 이제 근데 뭐 너무 장사가 안 된다 할지 생각보다는 너무 사람이 적어요 뭐 그런다 할지 또는 갑자기 뭐 그 천둥이 쳐가지고 뭐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 할지 하는 사정의 변경 충분히 시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사정이 아닌 장사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장사 잘 되고 있는 건데 이걸 갑자기 와서 깨겠다고 드는 거 그런 행태는 그냥 단순 변심으로서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지역 정치인, 언론인들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수시가 전국적으로 관광 여수, 상당한 그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그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 해상 케이블카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공익기부금 미이행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논란거리가 되게 된다면 관광산업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수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익기부금 미이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방의 강요에 의해서 인위적인 해결 방안보다는 사측과 여수시의 이런 그런 원만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서 좀 완만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그 피해는 여수 시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여수시의 일방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도 안 되고 또 사측에 의한 무조건적인 그런 그 거부에 의해서도 안 되고 어떤 그 해결의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네, 두 분과 이제 여수해상 케이블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해상 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납부 관련해 10분 발언을 진행한 고희권 여수시의회 운영위원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공익기부금 납부 관련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현재 여수시가 지난 2015년 1월 19일 성립한 화해조서를 근거로 2019년 10월 7일 케이블카 측에 매출액 정산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2019년 10월 17일 날 미납 공익기부금이 19억 원으로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케이블카 측은 인재육성장학회 또한 기부를 받을 수 없는 단체라면서 자발적 기탁 의사가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설립을 준비 중인 가칭 케이블카 문화장학재단을 기부단체로 지정해달라고 지금 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에 아울러 여수시에 대하여 기부법 위반, 직원 남용, 강압 폐사 탈취, 미수재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시에다가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기납부 기부금이 15억 원에 대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시 행정부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30만 여수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시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와 관련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여수시에서 지난 9월 18일 그 제195회 임시회의를 통해 서한석 의장님께서 여수 해상 케이블카 미납 공익기부금을 조속히 회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근본 10분 발언 아니라 6대 의회 제173회 정례회 때도 5분 발언을 통해 공익기부를 지원하고 있는 케이블카 측 자세를 질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10월 21일자 케이블카 측의 핵심 내용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시의 대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를 통해 케이블카 측의 공익기부가 하루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앞으로 여수시와 해상 케이블카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여수시가 만약 이 대목에서 뭔가 양보 같은 걸 하고 나면 다음에 행정감사에 걸릴 거예요. 왜 여수시의 이익으로 이미 확정이 돼 있고
그 협약까지 체결하고 재소전 화해까지 해놨던 거를 왜 양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결국은 그건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수시가 취할 수 있는 방책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초반부터 협약을 잘 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고, 또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측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가장 큰 대형 로펌을 끌어들여서 거기가 대리를 해서 재소전 화해까지 한 거예요. 충분히 검토하고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좀 사업자 측이 좀 부리고 있는 저런 그 주장에 대해서 쉽게 물러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호하게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수시가 다른 행동을 취했다가는 시민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을 오히려 여수시가 져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건 단호하게 앞으로 이제 협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잘 체결하는 건 중요한 문제겠습니다만, 이왕에 했던 약속을 변경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변경을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 대한 시민 일반의 신뢰를 상실케 해서 안 되는 일이에요. 단호하게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단호하게 원칙대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여수시와 여수해상 케이블카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예, 저는 그 우리 서 변호사님하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목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의 현재 기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아주 그 깊게는 알지를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측의 입장에서는 공익기부금을 내지 않겠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기부금법 규정을 들고 나온 겁니다. 기부금법 규정을 보면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기부금이 기부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여수시가 지정한 그러한 그 단체에 기부를 강요하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우리 이름으로 우리가 만든 단체에 기부를 해서 기부를 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여수시와 케이블카사 측에서 어떤 노예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자적인 그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사측도 여수시에 대한 감정의 길이 좀 깊지 않나, 감정의 골이 좀 깊이 파여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수시나 지역의 언론, 또 지역의 정치인들의 어떤 일방의 강요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장기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수시나 정치인, 지역 언론, 또 오피니언 리더들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그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도 좀 배려해서 좀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여수와 여수해상 케이블카가 맺은 협약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속된 사회공헌 사업 미희행은 지역민, 또 관광객 등 모두에게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텐데요.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불났을 때는 정말 새카만 연기가 막 쏟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가 그 불난 장소가 윤활유가 있었던 장소라 그게 폭발해가지고 주유소까지 이게 터질 것 같아가지고 엄청났어요. 그 불길 자체가 떨어져 있어도 그게 뜨거운 열기가 이게 올라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주유소 아파트 이쪽으로 넘어갈 정도 바람이 부니까 너무 화력이 너무 세가지고 정말 이런 불은 나면 안 돼요. 정말 너무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